지금 그 연휴 기간 안에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북한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이 모든 남북 연락 통신선을 복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항공기 추적 미사일까지도 쐈죠. 근데 그 부분은 별로 지금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반항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자, 반항공 미사일을 뭔지 이걸 기사를 보는 사람들은 그 내용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9월 30일 일명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북한이 최근에 이 발사 미사일 종류를 보십시오. 1500km 날아간다는 크루즈 미사일, 그리고 기차에서 탄도 미사일을 움직이는 기차에서 발사를 하고, 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그리고 반항공 미사일, 즉 방공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반항공 미사일은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지대공, 즉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미국의 비행체를 갖다가 격추시키기 위한 미사일까지 발사를 한 겁니다. 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문가리는 남쪽의 순항 미사일이 북한 것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하자 하는 요지는요, 이런 북한의 도발에 대한 게 아니라 북한이 한편으로는 도발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통신선을 갖다가 복원시키며 지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대선을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들을 언론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물류 마비가 현실화되고 경기 침체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인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들이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만 해도 요즘 그렇습니다. 한국도 경기는 지독한 불황이라 일자리도 제대로 없는데 이 물가 상승은 굉장히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스티븐 로치 같은 경우는 70년대 스타일의 인플레가 올 수 있다. 70년대에 지금 우리가 그때 어땠습니까? 중동의 위기가 계속되면서 오일 위기로 인해서 물가가 불황인데도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 경기와 관련된 각종 지표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가 삼천이 위협받고 있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대선 겨냥해서 어떤 행태로든 남한에 개입을 하려고 한다. 중국과 작전을 짜고 개입할 것이다. 한국의 경제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 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대선판에 정신 잘못 차리면 한국은 여기서 확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선판이 경제는 굉장히 붕괴로 가게 될 거고, 그리고 불황은 지속되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4분기 때 경기 하락 추락이 눈에 띄게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휴 기간에 언론의 지금 사설을 보면 수사로 결판나는 대선, 민주주의 태행이다. 원주민 입주자 농락한 투기 세력, 기자와 법조인이 행님 아우라니. 행님 아우면 괜찮게요. 어울려서 다 해먹는 구조가 됐죠. 저 신뢰 국가라는 후진성의 증거다. 민초들은 더 속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재명은 대방동 개발에 대해 설계는 내가 했다고 했다. 5,503억에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공사업이다라고 했는데, 경실련은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 사업자의 짬짬이 토건 부패 사업이다.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동아일보에는 우리의 엘리트는 왜 이 모양인가? 검은 돈의 그림자에 비치는 법조인들. 대장동 사건은 가난 탈출 아닌 욕망의 거래다. 선진국 엘리트에 걸맞은 자아 실현이 어려운가? 성찰 없다면 얼굴만 바꿔 계속 나타날 거다. 자, 조선일보에는 대통령 닮지 않은 분을 찾습니다. 16년 정권 내주고도 꿈자리 뒤숭숭하지 않을 독일 메르켈 같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나라 돌아가는 꼴에 화나고 아파야 희망이 생긴다. 자, 요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언론은 의적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수천억 이익 대장동 사업은 관의 힘을 빌려서 남의 땅 싸게 사서 민간에 탈 쓰고 비싸게 판 사건이다. 특정인 몇몇이 폭리를 취하고 평범한 시민에게 바가지 세워 의적 판타지는 판타지일 뿐이다. 이재명이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잘 사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띄워서, 그래서 그는 마치 의적인 양 하는데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의적질, 그것이 자기의 소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대장동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이루어졌죠. 5,903가구가 분양을 받았는데 평범한 시민들에게 억 단위로 바가지를 씌운 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우회하여 올라간 집값을 단순히 1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크겠죠. 연이율 3%로 놓고 볼 때 이자만 매달 25만 원을 더 내야 된다. 비싸게 집을 산 5,903가구의 감남 얼려들이 무거운 대출을 갚고 빠듯하게 사는 대가로 누군가는 단번에 스타벅스가 들어간 건물 주인이 되었다. 강자인 시민들에게 폭리를 취해 약자인 천하동인 투자자들이 독식하는 것이 이재명의 억강부약 대동세상인가? 자, 요렇게 말을 합니다. 또 조선일보에는 이재명이 하면 개발, 이명박이 하면 토건이냐? 진보는 도시재생 선호하지만 진보 이재명은 개발을 하고 지역화폐를 오조나 뿌렸다. 그래서 토건을 넘어 금융 플러스 토건주의를 합쳤다. 그래서 논란이 터지자 이것을 투기 토건 세력 탓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근과 부하 직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계속 부인하는데, 그러면 유동규가 단순 수많은 부하 직원 중에 하나라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이 제 선거를 도와줬냐? 아니면 저의 사무실 집기 사는 것을 도와줬냐? 이낙연을 갖다가 이렇게 빗대서 한 말이죠. 그런데 유동규가 2010년 이재명 선거를 도와줬고, 그래서 이재명이 스스로 이분이 원래 리모델링 하는 분인데 선거를 도와줬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유동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이재명이 도와주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요?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장 직대를 이재명이 도와주지 않고 경력이라고는 없는, 그야말로 공적 근처에 와본 적도 없는 이런 사람이 이런 직책을 맡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재명은 왜 이재명의 장비라고 이렇게 언론들이 유동규를 보도했을 때 그때는 오보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와가지고 억지로 이러는 거냐? 스스로 자기가 설계자라고 했고, 지금 유동규 외에 다른 측근의 이름도 좀 오르내리고, 성남의 한 시민단체는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토건 세력은 이재명 패밀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그래도 지지를 받고 당의 대선 후보를 굳혀가고 있으니 선방하고 있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국민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재명 스스로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의 지금 이 화천 대유를 처음 보도한 것이 경기도에 있는 인터넷 매체 경기경제신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도를 보고 박종명이라는 대표가 보도한 걸 보고 제가 화천대유가 언론에서 공론화되기 전에 저도 이 문제를 보도를 했죠. 그는 경기도청 출입에서부터 경기도에서 20년간 기자 생활을 했는데 진보도 보수도 아닌데 지금 이 일을 보도하고 2억 5천만 원의 소송을 보도 다음 날 화천대유가 제기를 했다.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면 까불지 마라고 언론 입을 틀어막는 전형적 수법이다. 자, 이재명도 이 대선 경선에 영향을 주는 허위 보도라며 선관위 산하 인터넷 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고 나도 반박문을 보냈다. 자, 이 사람은 뭐가 문제라고 보냐니까 김만배, 유동규 그리고 남욱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정영학 회계사가 의혹의 4인방으로 불리는데 이재명은 9월 14일 기자들에게 대장동은 사실 내가 설계했다고 고백했으면 특혜 개입했으면 범죄고 몰랐으면 무능 아니냐. 관리 감독을 잘못했으면 직무유기다. 자, 한국 사회에 덕망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여기에 연결되는 걸 보고 놀랬다. 제대로 비리가 뿌리 뽑혀 대한민국이 거듭나야 된다. 적당히 수사를 끝내면 대장동 게이트는 또 터질 것이다. 자, 이렇게 했고 또 다른 언론 보도는 화천대유 못해서 아빠가 미안하다. 2000배 수익 비밀의 열쇠는 공권력이다. 이재명은 남 탓을 말하며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법과 정치가 이 일에서 말 그대로 책임을 다해야 된다. 잘난 분들 그 아들 딸은 아수라 복마전에 빨대를 꼽아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결혼 집 포기하고 구직 전선에 나선 청년들은 참 불쌍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는 자격지심에 움츠렸던 부모들은 탄식을 하고 있다. 자, 요즘 이렇게 복잡하니까 대선날 도대체 누구를 찍으라는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북한이 대선에 개입을 지금 맹렬하게 하려는 징조를 보이고 다른 한편은 이제 본격적인 공포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군 이래 아마 정치판이 개입된 최고의 사기 사건이 지금 터져서 번져가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편을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불같은 여론으로 번져가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 여기서 화천대유를 보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북한의 움직임이 있고 경제가 붕괴될 조짐이 보이는 속에서 아마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자, 마지막 선택을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건지는 선택으로 가야 된다. 자, 저는 오늘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